내가 없는 당신에게 6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지난주에는 잠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잠 잘 자셨는지요? 여러분들의 잠이 그 전주보단 좀 나아졌기를 소망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나아지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계속 염두에 두고 생각하다 보면 내 행동에 변화들이 좀 올 거고, 그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 좋은 잠에 다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잠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를 찾는 여정에 중요한 환경이 되니까 여러분들 제발 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좋은 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잠에 대한 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제가 지난주 복습을 지금 너무 길게 하고 있죠? 네, 오늘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 내가 나한테 없는데, 내가 소멸됐는데, 나는 나를 잃어버렸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이해하는 것, 나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가는 것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걸. 내가 의외로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야 한다. 그걸 몰라? 왜 몰라? 그건 이상한 거야. 라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몰라도 잘 모른다고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없는 당신들, 저를 포함해서 내가 없는 수많은 당신들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뭘 싫어하는지, 제가 뭘 느끼는지, 제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저도 할 때도 많고, 제가 들을 때도 많고. 그런데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사실은 나를 먼저 만나고, 이해하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세요? 음, 어렸을 땐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잘 알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알지, 내가 나를 잘 알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자꾸 이렇게 드니까 그 생각이 좀 많이 깨졌는데, 어, 그 이유는 그런 일들이 저한테 자꾸자꾸 많이 일어났어요. 그건 아마도 제가 내가 없는 당신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생은 다 그런 걸까요? 어쨌든 저는 저를 되게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음, 제가 저를 모른다고 받아들이게 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음, 제가 이제 상담 받는 걸 시작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 그 상담 중에 제가 내향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던 순간이었어요. 지금 저는 스스로 제가 얼마나 내향적인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아는데,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이러니까 나이가 막 들통이 나네. 어때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30대 초반만 이렇게 얘기해도 되게 젊고 쌩쌩했던, 좋은 날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막 오는데, 어쨌든. 30대 초반쯤에 제가 내성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게 됐다기보다는 상담 선생님이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되게 막 따지듯이 싸웠던 기억이 나요. 아닌데요? 저는 극 E예요.
저는 이렇고요. 저는 막 무대에 쓰는 거 뭐 하고요. 저는 뭐 이렇고 막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삶을 살아왔던 방식, 저한테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신 거다.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막 저를 설득하려고 하진 않으셨었고요. 그냥 상담을 쭉 하다가 아, 내가 정말 나를 몰라서 내가 이 성향이라고 외향적인 성향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걸 이제 사실 받아들이는 데 저게 좀 오래 걸렸거든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30년 이상을 스스로 외향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니 내가 그게 아니라니?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럼 정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향적인 사람은 집에 혼자 있고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건데 한번 해보지 뭐 이랬는데 집에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저한테 에너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저한테 왔었던 것 같아요. 음, 내가 날 이렇게 모르는구나 이런 감정도 왔지만 아, 그동안 내가 아닌 나의 모습에 나를 끼워 맞춰 사느라고 내가 부단히 노력을 했었구나. 너는 이래야만 돼. 라고 나를 강요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내향적인 성향이 마음에 들고요. 음,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더 들면서 저의 내향적인 이 성향이 굉장히 심한 내향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게 돼서 저의 내향적인 성향과 제 자신이 평화를 이루긴 했는데 그때는 왠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 문화가 지금도 그런가? 내향적이면 어, 안 좋은 것 같고 외향적인 성향이 훨씬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사회생활을 못한다, 막 이런 고정관념이 좀 있었어가지고 나는 내향적이 아니야, 막 이렇게 그래서 저런 건 내향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난 이래야만 해,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저를 그렇게 올가매서 살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을 20대 초반, 중반 되기 전에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저의 내향인의 발견과 내향인의 삶을 저희 부모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가끔 한국 가거나 통화하면 저희 아빠는 지금도 제가 내향인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으시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외향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제가 아빠한테 보여드린 모습이 외향인이었기 때문이겠지요. 어쨌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 내가 나를 알려고 시간을 멈추어서 돌아보고, 물어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모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좀 알아가고 나를 좀 이해하는 건가? 이런 걸 조금 대화하고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 이 작업이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날 때처럼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드는 일이구나, 이런 거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그걸 알았으니까 지금 40대 중반으로 가니까 나를 다 알았냐? 오, 그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자꾸 알 게 많고 배울 게 많은지 제가 최근에 저에 대해서 안 사실을 얘기해 드릴까요? 어, 저는 이제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되게 어이없고 충격적이었는데, 저에게 밀가루 알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병원 가서 좀 알게 되고, 심각한, 병원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걸 알게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면 조직 검사를 이제 이 내장에 있는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저는 또 병원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서 음, 간단하게 나왔을 때 이제 아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보면 되잖아요. 제가 밀가루를 안 먹는 거를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그것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동안 밀가루를 좀 안 먹어봤는데, 밀가루가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글루텐에 알러지가 있는데, 그 글루텐에 알러지가 있다는 건 좋은 통곡물에 들어있는 뭐 통밀빵, 유기농 통밀빵 이런 것도 안 된다는 뜻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여주려고 2주를 안 먹어봤는데, 역시 제 몸이 잘 반응했고 저는 밀가루 알러지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제 팔 안쪽에 아주 조그맣게 빨간 점처럼 물집도 아닌 딱딱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어떤 때 빨갛게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돼지고기를 먹으면 조금 안 좋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 팔 안에 점점점이. 근데 이제 뭘 먹으면 막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죽거나 그러는 게 아니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밀가루를 2주 안 먹으니까 빨간색이 사라지고, 이 나을 때 나타나는 빨간색이 약간 갈색처럼 변하면서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모든 게 화장실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소화력부터 시작해서 가스 차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아, 어떻게 몰랐지 이걸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되게 생겼다 이게 중간에 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아니까. 그래서 뭐 밀가루 음식을 완전 끊었냐, 이제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주 오랜만에 한 입씩, 그 커피 마실 때 한 입씩 먹는 빵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에 한 입 정도 빵을 먹는다. 그런데 그 전에 비하면 밀가루 음식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몸에 변화가 왔는데,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나눈 이유는 40이 넘어서도 나를 아직도 알아가고 있고, 이 과정을 오래 했는데도 계속 나를 배워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그냥 드리려고 한 저의 사담이었습니다. 어쨌든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그래 나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를 위한 삶이 뭔지를 아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렴풋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진중하게 나를 만나다 보면 그게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싫어했어야 하기 때문에 싫은 채를 하고 살아오느라고 싫어진 건지,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좋아하지만 오랫동안 눌러놨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자리 잡았는지, 그거는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행착오들은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를 알아가려는 시도, 나를 이해하려는 시간, 에너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을 찾고 싶으시다면,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저도 그거 되게 원하는데요. 어, 이제부터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해서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위해서만 해야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지 마시고, 조금씩 나와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음, 저는 이제 내향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되게 수줍어하고, 그 상대방은 몰라요. 제 마음 안에서만 그러는 거지. 되게 뻘쭘해하고 어색해하고 마음 안에서 아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의 시간을 보내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을 만날 때 매우 어색하실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색하고 싫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저를 처음 만나는데 아우 안 보고 싶고, 그냥 나를 볼 때는 뭐 거울에 비춰서 나 어디 고춧가루 묻었나, 나 어디 머리 잘못됐나, 머리카락,
나 어디 좀 옷 매무새가 잘못됐나? 이런 거 보려고 뭐 고치려고 나를 봤지. 너는 누구니? 어떤 마음이니? 어떤 사람이니? 너를 이해하고 싶어. 이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가만히 나를 마주보고 있는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색해서 그런 거지, 안 해봐서 그런 거지, 못할 일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오늘부터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누구와 함께가 아니라 나 혼자서 커피 한 잔 혹은 차 한 잔, 어, 앞에 두고 조용히 음악을 들으시면서 아니면 혹시 오늘 한국 날씨가 괜찮으시다면 춥지 않고 봄이 왔다고 한다면 조용히 산책을 하시면서 그렇게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안녕 이런 말 하기도 어렵고 어색하고 너는 뭘 좋아하니? 어색하고 이상해요. 아니 싫어하는 걸 말해봐 이렇게 하는 거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만나기 시작했는데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뭘 좋아하십니까? 뭘 싫어하십니까? 취미는 뭡니까? 맞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뭘 물어보지 않아도 되니까 나 혼자 온전히 나와 함께하는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그냥 보내보세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 마주하는 시간.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애썼다. 잘하고 있어. 이런 말 절로 나오실지 몰라요. 인생 사는 거 녹록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길게 안 하셔도 돼요.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에게 나를 위해서 주는 시간, 나와 함께 나를 마주하는 시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도 너를 이해하고 싶어, 너를 알고 싶어,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이렇게 나에게 얘기해주는 시간 시작하시면 어떨까 해요. 매일매일 5분씩, 10분씩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늘어나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할 대화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 질문, 대답할 수 있는 답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좀 친해지고요. 친해지다 보면 기쁜 일도 나누고 슬픈 일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면서 그래 이게 진짜 나구나 하는 걸 알아가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은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한 걸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아세요? 혹시 그런 시간 이제까지 없으셨다면 오늘부터 5분씩 나를 위한 시간 보내보는 것 어떠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잠도 잘 주무시고 나를 위한 시간, 나를 만나는 시간 잘 가지시다가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을 응원합니다.